새 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 차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 차 살 때 카동. 네, 반갑습니다. 조커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스포티비 중계를 하고 왔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를 리뷰할까 합니다. 저도 이제 첼시 센터를 다녀왔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뭐 그 경기도 재밌긴 했었습니다만 이 첼시 센터가 주는 웅장함, 그다음에 최신 시설들, 전광판에 담긴 어마어마한 정보량들, 야 진짜 왜 NBA가 이토록 인기가 있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 최신식 구장을 공들여서 만들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올해 여름에 LA 클리퍼스 인투잇 돔이 건립이 되는데요. 이 인투잇 돔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워리어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경기 복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1쿼터 조엘 엠비드가 출전했습니다. 엠비드가 지난 포틀랜드전 그리고 덴버 너게츠전 출전하지 못했죠. 인디애나 페이서스 전에 입었던 무릎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나서지를 못했고 이 경기 출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됐었는데 타이리스 맥시는 결장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통해서 토바이스 해리스가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경기 조엘 엠비드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딱 1쿼터 몇 번 뛰는 장면 보고 100%가 아니구나라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부상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1쿼터부터 사실 조엘 엠비드의 슛이 정말 길었어요. 전부 다 인앤아웃 없이 림 뒤쪽을 맞고 나왔는데 그만큼 이제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2쿼터 들어서는 잠깐 라커룸을 갔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게 본인의 루틴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무릎을 칭칭 부여 감고 갔기 때문에 확실히 부상 후유증은 있어 보였습니다. 자, 1쿼터 조엘 엠비드의 야투 7개 시도에서 딱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4득점, 2리바운드, 1실책, 야투 14.3%. 우리가 알던 엠비드와는 완전히 달랐죠. 자,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초반부터 앞서갔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 공격 리바운드를 내줬고 그리고 턴오버를 또 정립을 하면서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1쿼터에 실책 파티를 벌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드레먼드 그린이 반칙 2개, 1쿼터에 커리의 턴오버 3개, 그래서 워리어스의 1쿼터 팀 실책이 7개, 전형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패하고 망하는 패턴으로 갔습니다. 자,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이 토바이스 해리스가 1쿼터 8득점으로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제이든 스프링어가 5분 37초를 뛰면서 4득점, 3리바운드, 2스틸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나 로포스트 터치를 갔을 때 스프링어가 연속적으로 스틸을 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G리그, NBA 하브리그 G리그의 스틸 왕이었고요. 그리고 G리그 파이널 MVP였습니다. G리그를 씹어먹고 온 선수였는데 곧바로 게임 체인저가 됐죠.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 1월 들어서 본인의 시즌 월별 평균 득점이 가장 높았어요. 어시스트는 4.5개가 넘었고요. 자, 오늘 경기도 아니나 다를까 1쿼터에만 7득점 올리면서 고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반면 워리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레먼드 그린이 1쿼터 1분 42초 뛰면서 파울 2개 벤치로 갔고요. 이로써 이제 앤드류 위긴스와 조나단 쿠민가 역할이 중요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나 위긴스는 1쿼터에만 10득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하나, 야투율 100%였어요. 자, 2쿼터가 시작을 합니다. 2쿼터에도 엠비드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엠비드의 전반 기록은 8득점에 4리바운드, 4턴오버, 야투율 27.3%, 11개 던져서 3개만 집어 넣은 거죠. 자, 반면에 워리어스는 1쿼터에 제대로 뛰지 못했던 그린과 또 쿠민가가 공수 양면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드레먼드 그린은 사실 공격에서는 링커, 수비에서는 앵커인데 이 디그린이 있음으로 해서 탑에서 뭐 딜레이 액션, 로포스 터치, 스플릿 액션, 픽앤롤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 덕분에 실책이 많은 스테픈 커리, 그리고 무언가 좀 투쟁심이 부족하고 창조성이 떨어지는 앤드류 위긴스의 약점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어요. 디그린이 정말 개밉상이고 진짜
주접을 까는 스타일이지만 플레이어로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쿠민가는 전반 들어서 10득점에 리바운드 3개,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이 9득점 리바운드는 하나였지만 또 3점 2개나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이 코트에 들어오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1쿼터에 워리어스의 실책이 7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쿼터에는 단 3개였고요. 디그린이 오고 다리오 샤리치를 또 함께 쓰면서 리바운드도 열세를 잘 극복했습니다. 1쿼터에 리바운드가 열세였는데 특히 공리를 많이 내줬죠. 2쿼터 종료 시점 리바운드는 도리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6대 24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2쿼터에 디그린의 합류가, 디그린의 가세가 굉장히 큰 힘이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쿼터부터 그린의 위력이 더욱더 발휘가 됩니다. 캐번 루니를 오늘 거의 로테이션 배제했어요. 스티브 커 감독이. 루니를 제외하고 디그린, 다리오 샤리치로 이어지는 더블 링커 조합을 내세웠는데 이게 제대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나 3쿼터 들어서 그린은 득점은 없었습니다만 2리바운드 어시스트 4개로서 공격 조립을 했고 샤리치도 적재적소에 볼을 잘 뿌렸습니다. 자, 커리가 이렇게 되면 핸들링에 대한 부담이 줄죠. 드리블 치면서 힘 빼면 슈팅 올라갈 때 어떻겠어요? 당연히 성공률 떨어집니다. 캐치앤슛보다 풀업이 훨씬 성공률이 떨어지죠. 드리블은 최대한 치지 않고 슈팅을 던지는 게 무조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커리가 샤리치, 그린과 함께 뛰면서 볼 핸들링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쿼터에 제대로 득점을 폭발시키죠. 3쿼터에만 커리는 15득점, 리바운드 3개, 3점 4개, 66.7%의 확률, 그리고 야투율 71.4%로서 리드폭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프코트 셋, 투맨 게임, 캐치앤샷, 스팟업샷까지 모두 다 집어넣었고요. 반대로 엔비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방증이겠죠. 그리고 전반 활약이 좋았던 베벌리와 토바이스 해리스 모두 위긴스와 쿠민가의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자, 수비가 잘 되면 공격은 쉬워지죠. 특히나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야투율이 80%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하프코트 셋이 만약에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리어스의 3쿼터는 환상적이었는데요. 하프코트 셋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스플릿 액션이 잘 돌아갔습니다. 왜냐? 샤리치와 그린이 있으니까. 그리고 속공 또 리바운드에서도 강점이 발휘되다 보니까 아주 넉넉한 리드를 잡게 됐죠. 자, 그래서 팀 기록을 살펴보니까 3쿼터에만 어시스트 개수가 8대3, 워리어스 우위, 리바운드 13대 11, 워리어스 우위, 그리고 야투율 52.2% 대 42.9%, 역시나 워리어스의 우위였어요. 약속의 3쿼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 3쿼터만큼은 워리어스가 그 약속을 지켰고 그 3쿼터는 약속의 땅이 됐습니다. 자, 4쿼터 들어서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조엘 엠비드의 부상이었는데요. 사실 필라델피아가 스몰 라인업을 들고 나와서 워리어스를 어느 정도는 당황시켰어요. 폴 리드도 빼버리고 KJ 마틴, 캘리 우브레 주니어, 베벌리, 토바이스 해리스,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 등등을 집어넣고 완전히 그냥 5아웃으로 갔는데 갑자기 닉 너스 감독이 오랜 시간 휴식을 줬던 엠비드를 투입합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스몰 라인업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엠비드의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실제로 경기에 도움이 안 되고 턴오버가 7개였으니까 오늘은 완전히 니 갱망이다. 이런 날은 그냥 조엘 엠비드와 이야기를 나누든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하든 관계없이 안 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에이스가 부진해서 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데 닉 너스 감독이 조엘 엠비드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더 벌어지죠. 그리고 제법 조엘 엠비드가 길게 뜁니다. 이 과정에서 쿠민가와 볼을 놓고 경합을 했는데 조엘 엠비드의 왼쪽 무릎이 쿠민가에게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체중이 실렸어요. 그리고 엠비드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라커룸을 갔습니다. 다행히 들것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부축을 받아서 가진 않고 본인 힘으로 걸어가긴 했습니다만 무릎이잖아요. 빅맨에게 무릎은 진짜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스몰 라인업의 효율이 나쁘지 않았고 엠비드의 컨디션은 100% 기준으로 평소에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엠비드를 좀 길게 썼던 부분이 닉 너스 감독의 아쉬운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다소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워리어스에서는 4쿼터 커리와 쿠민가, 오늘 클레이 탐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원투펀치였죠. 위긴스까지. 커리와 쿠민가가 4쿼터 맹활약을 했는데 커리가 4쿼터에만 10점, 야투 100%, 3점 100%, 모조리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쿠민가는 더 넣었습니다. 4쿼터에 12득점, 야투율 80%, 자유투 3개, 4개 중에 3개를 집어넣었고요. 스틸 2개, 그리고 리바운드 2개,
모두 다 다방면에서 맹활약을 했던 쿠밍가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스테픈 커리는 늘 푸른 소나무잖아요. 물론 12월 부진했고 또 클러치에서 종종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 경기 게임 체인저를 꼽자면 저는 쿠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고 백핸드 리버스 잼도 찍었고 아주 운동력을 살리는 그런 어택 더 림을 통해서 필라델피아를 잘 괴롭혔는데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폴 리드를 주력 라인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몰 라인업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만 KJ 마틴, 패트릭 베벌리, 또 켈리 우레 주니어 등등이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리스 맥시의 빈자리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나마 수확이 있다면 KJ 마틴, 저는 개인적으로 쇼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에서 마틴은 쓰지 않을 거거든요. 오늘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가 못 나왔기 때문에 KJ 마틴을 썼는데 지금 피닉스 선즈 같은 팀들이 마틴을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쇼케이스 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이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높은 값으로 많은 것들을 뜯어내기를 위한 그런 이 투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제이든 스프링어 아주 훌륭한 수비력을 선보였고 펄칸 코르크마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튀르키예 출신의 슈터인데 놀랍게도 오늘 경기 전까지 올 시즌 한 경기에서 3점을 멀티 2개 이상 넣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코르크마즈가 3점도 고장 나 있었고 왜냐하면 오늘 경기 전까지 3점이 25%대였으니까 그리고 기회도 많이 잡지를 못했는데 자 오늘 경기 3점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 6개 던져서 5개 83.3% 19득점을 하면서 향후 닉 널스 감독이 워낙 벤치 쪽에 눈길을 주지 않는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밝혔습니다. 자 결국 워리어스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고요. 집중력을 유지한 워리어스가 최종 스코어 119대 107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엔비드의 무리한 출전이 좀 더 큰 부상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모로 좀 팀의 판단이 아쉬워요. 닉 널스 감독도 마찬가지고 덴버 너겟스전에서 엔비드를 부상자 명단에조차 등재시키지 않았던 팀의 판단도 정말 멍청했고요. 바보 등신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여론이 나빠지고 사무국이 조사하다 보니까 엔비드가 사실 오늘 같은 날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또 눈치 보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엔비드 입장에서도 얻은 게 없고 팀은 팀대로 손해보고 욕먹고 그리고 전력은 전력대로 약해지고 여러모로 필라델피아 팀 자체의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반면 워리어스는 디그린의 위험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었죠. 오늘 3점도 집어넣었는데 최종 기록은 9득점, 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6개, 블락샷 1개, 3점 2개. 하지만 우리가 디그린은 항상 스탯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엔비드에 대한 수비를 너무 잘했어요. 물론 조엘 엔비드가 100%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엔비드가 최대한 림에서 먼 쪽으로 공을 잡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비도 아주 뛰어났고요. 또 디그린이 있음으로 해서 탑에서 내가 공을 잡고 핸드오프 액션하거나 아니면 패스를 뿌리는 그런 플레이를 딜레이 액션이라고 해요. 조금은 이제 경기를 지연시킨다,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림을 등지고 내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스플릿 액션, 커터의 움직임을 찾는 액션을 로우 포스트 터치라고 해요. 딥포스트 터치 해봤자 디그린은 포스트업을 할 줄 모릅니다. 대신에 내가 림을 등졌을 때 공을 안전하게 키핑할 수 있죠. 그런데 외곽에서 코리 조셉, 스테픈 커리, 또 드리블 구린 클레이 탐슨, 앤드루 위긴스 드리블 치다가 로스트볼 턴오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디그린이 있음으로 해서 다리오 샤리치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플레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1쿼터에만 턴오버가 7개였는데 그 이후에 실책을 싹 줄인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디그린이 1쿼터에 거의 못 뛰었으니까. 그래서 디그린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티 플레이 아니면 정말 흥분해서 누굴 까고 심판 욕하고 이런 변수만 없으면 디그린이 코트를 밟는 순간은 늘 워리어스에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커리의 핸들링 부담을 경감시켰고요. 그리고 위긴스, 커리 전부 다 디그린과 함께한 최근 5경기, 그러니까 디그린이 징계에서 복귀한 최근 5경기 기록이 전부 다 상승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디그린이 워낙 굳은 일을 많이 해주고 공격에서도 볼을 안정적으로 키핑하고 그리고 하프코트 셋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스테픈 커리 오늘 37득점,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8개, 야투율 70.6%, 3점 61.5%.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커리로 돌아오고 있고요. 조르단 쿠밍가 26득점, 리바운드 7개, 그리고 스틸 3개, 블락 1, 야투율 57.9%. 이제는 워리어스의 NFS, not for sale, 팔지 않는 선수가 될 겁니다. 무조건 지킨다. 그리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정말 혹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제한이 아닌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 아닌 이상 쿠밍가는 앞으로도 계속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뛸 겁니다. 스티브 커 감독에게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나서 본인이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활약을 입증했잖아요. 이러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나단 쿠민가의 입지는 워리어스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긴스입니다. 오늘 23득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4개, 스틸 3개. 오늘 워리어스 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죠. 위긴스가 위력을 발휘할 때는 공을 들고 하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항상 컷인하고 그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뭐 풋백 득점 올리고 캐치인 샷을 쏘는 거지. 공 들고 드리블 치고 그 다음에 물론 포스트업 능력도 좋지만 드리블을 칠수록 위긴스와 탐스는 능력이 감소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디그린이 오니까 위긴스도 딱 살아나거든요. 오늘 위긴스가 워리어스 팬들이 기대했던 바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5경기 연속 활약을 했죠. 자, 그래서 쿠민가와 위긴스, 커리 모두 다 그린 복귀 이후에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 아니게 클레이 탐슨이 있을 때보다 공수 양면에서의 에너지 단계가 훨씬 높았어요. 클레이 탐슨이 에너지로 승부 보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이건 전성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탐슨이 결장하고 오늘 루니가 8분 뛰었습니다. 루니가 에너지가 있는 선수인가요? 아니죠. 루니는 허슬, 그 다음에 팀에 대한 헌신, 희생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지. 에너지의 단계는 저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많이 불렸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단 한 게임도 안 빠지고 82경기 다 뛰었죠. 플레이오프 뛰었죠. 자기보다 키 큰 선수 막죠. 케본 루니의 신체 나이는 지금 본인 나이보다 2-3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 시즌 제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굼뜨고 느리고 공략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티브 커 감독의 로테이션, 클레이 탐슨은 빠졌지만 케본 루니를 8분밖에 쓰지 않은 거, 이게 저는 워리어스의 해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나왔던 포젬스키 37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포젬스키는 주전으로 뛴 경기 평균 기록이 11득점에 리바운드 7개예요. 그만큼 리바운드를 많이 걷어내는데 클레이 탐슨은 어때요? 리바운드를 2m짜리 선수가 클레이 탐슨보다 리바운드 못 잡는 경우는 역대 로커보다 한 레지 밀러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리바운드를 못 잡는 선수인데 포젬스키는 활동량 면에서 당연히 지금 늙은 클레이 탐슨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리바운드도 잘 잡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37분을 뛰면서 클레이 탐슨의 공백을 잘 메웠죠. 자, 그리고 오늘 드레이먼드 그린이 1쿼터 시작과 동시에 파울 2개, 본의 아니게 출전 시간이 29분인데 나머지 주전 4명의 출전 시간이 39분, 38분, 35분, 37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전들 위주의 로테이션을 돌렸죠. 스티브 커 감독은 약간 공산농구 스타일이에요. 딱딱딱 끊어서 벤치 멤버들에게도 일정 시간을 주는 타입이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주전에 대한 관리가 잘 됩니다. 스테픈 커리의 출전 시간이 평균 37분 넘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 플로우를 굉장히 잘 살리는 그런 운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테이션 변경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필라델피아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자, 필라델피아는 간단합니다. 발목 부상 중인 타이리스 맥시가 빨리 복귀해야겠죠. 맥시가 빠진 경기 다 졌습니다. 제 판타지 선수기도 한데 빠르게 또 발목 부상을 치료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겠고요. 엔비디의 오늘 부상은 닉 너스 감독이 이제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입었던 부위와는 관계가 없다. 자, 하지만 MRI를 촬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필리가 어디로 가냐? 유타로 갑니다. 유타도 고산지대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 5시간, 6시간 타고 펜실베니아주 필리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드가 유타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엘 엔비드가 65경기를 뛸 가능성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VP 그 다음에 각종 수상에 욕심낼 단계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MVP고 지금 엔비드가 필요한 건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건강한 몸 상태로 플레이오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컨퍼런스 결승에 이제는 나가야 될 시점이에요. 저야다 지금 2라운드 탈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드가 MVP나 혹은 각종 수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엔비드 같은 거구가 무릎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고 더 돌아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필라델피아와 골스의 후토크 해봤습니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